사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아버님이신데. 아버님? 사장님, 우리가 그 양반 때문에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알아요? 수억 원 빚더미에 친척들 얼굴도 못 보게 만드신 분이에요. 거기다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꼭꼭 숨어 계시다가 이제 와서 찾아오시겠다고요?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그때 사정이 있었어. 빚쟁이들이. 아니, 빚쟁이들 때문에 어머니 임종도 지키지 못하셨다고요? 그럼 장례식은요? 발인 날 아침까지 기다렸는데 결국 오지도 않으시고 빚쟁이가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도망가신 거예요? 제 이름은 김만철입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강남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던 사장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하루 일당 10만 원의 의지에 근근히 살아가는 65노인이 되었습니다. 아들아, 내 말 좀. 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가 있어. 한 번만 들어줄 수 없겠니? 편지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얼굴 한번 비추지 않더니 이제 와서 무슨 편지예요? 설마 생명보험금 때문에 오신 거죠? 그동안 몇 번이나 찾아오셨었는지 알아요? 이번이 10번째예요. 처음엔 화가 났는데 이제는 그냥 지겹네요. 아들의 차가운 음성이 빗소리와 뒤섞여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10번. 그렇습니다. 퇴원 수속도 못 밟고 돌아가신 아내의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해 10번이나 찾아왔었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돈은 필요 없다. 그냥 내 어머니 묘지만 단 한 번만 보게 해다오. 묘지요? 염치도 없으시네요. 빚쟁이들 피해 도망 다니시느라 장례식도 못 오셨잖아요. 이제 와서 먹먹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방울이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죠. 아니다. 그게 아니야. 그때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날의 진실을, 박정식의 협박을, 그리고 아내를 지키기 위한 저의 고군분투를. 김씨 좀 나와보세요. 큰일 났습니다. 현장 소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컨테이너를 울렸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자재 창고에서 도구들이 사라졌어요. 드릴이랑 전기토. 전부 다. 순간 아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의심과 경멸이 뒤섞인 차가운 시선. 역시 이럴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훔치신 거죠? 돈이 급하시니까. 아니야. 내가 그럴 리가. 에이 김씨. CCTV에 다 찍혔다고요. 어르신이 어젯밤에. 현장 소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휴대폰을 꺼내드는 아들. 경찰서에 신고하려는 모습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잠깐. CCTV를 먼저 보여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현장 소장의 태블릿을 넘겨받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젯밤 자재 창고를 서성이는 한 남자의 모습. 낡은 작업복에 쓰러질 듯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그리고 그 얼굴. 이럴 수가. 왜요? 아버지 맞잖아요. 저 작업복 아버지께서 입고 계신 거랑 똑같은. 아니다. 저 사람은 박정식이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잡았습니다. 도망가려던 놈 잡았어요. 경비들에게 붙들려 온 사람. 20해 전 제게 보증을 요구하며 웃던 그 얼굴. 세월의 풍파가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여전히 교활한 미소를 띤 채 박정식이 서 있었습니다. 어이 만철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나? 갑자기 울리기 시작한 천둥 소리.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이 순간 스치는 기억들. 만철아, 한 달만 버텨줘. 내가 널 속일 리가 있나? 여보, 전화라도 한 통 주세요. 당신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요. 아버지는 이제 남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박정식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빗물에 젖어가는 편지 한 통. 그리고 그 편지 위에 적힌 발신인은 당신이 어떻게 당신한테 아내의 편지가. 김씨, 지금 바로 경찰 부르죠. 현장 소장의 말에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영문인지 저도 알아야겠어요.
어머니의 편지가 왜 저 사람한테? 박정식은 여전히 미소를 띤 채 빗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만철아, 이제 다 털어놓을 때가 된 것 같아. 내 아내가. 그리고 그 50억이. 자네 아내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 박정식의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빗물에 젖은 편지를 집어들었지만 떨리는 손이 멈추질 않았죠. 여보, 당신에게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아내의 글씨체. 지난 10년간 주머니 속에 품고 다니던 편지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읽어봐. 만철아, 내 아내가 날 찾아왔었어. 임종 직전에. 거짓말하지 마. 내 아내가 어떻게? 윤희 씨가 날 찾아온 건 작년 이맘때였어. 이미 항암 치료도 힘들다는 진단을 받은 후였지. 순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병원비를 구하러 다니던 중에 아내가 사흘간 연락이 되지 않았던 때가 있었죠. 당신 아내는 대단한 분이었어. 내가 은행 전산망을 조작해서 자네 가게를 노린 걸 모두 밝혀냈다고. 뭐라고? 아들도 현장 소장도 모두가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그래, 이제 다 말해야겠군. IMF 터지고 많은 기업들이 무너질 때 나는 그들이 비자금을 세탁해주는 일을 했어. 근데 자네 가게가 눈에 들어온 거야. 현금 유동성도 좋고 신용등급도 최상급인. 박정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단순했어. 자네한테 보증을 세우고 가짜 부도를 내서 돈을 빼돌리랬지. 그런데 자네 아내가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 서류 조작한 거, 비자금 세탁 계좌들, 심지어 그 50억이 어디로 갔는지까지.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박정식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빛났다가 사라졌죠. 난 협박했어. 남편을 죽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도망다니게 만든 거야. 당신이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다닌 게 아니야. 만철아. 내 협박을 피해 도망다닌 거지. 숨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진실들이 하나둘 드러나는 순간 아들이 외쳤습니다. 거짓말이죠?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서. 읽어봐. 이 편지를 끝까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여보, 용서하세요. 당신의 도망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이제야 알았어요. 박정식이 불러서 왔어요. 제가 알아낸 모든 증거를 들고 이제 그를 고발하려고요. 하지만 그 전에 당신에게 이 편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뺨을 타고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 다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달랐네요. 박정식의 협박에서 저를 지키려 모든 걸 포기하신 거였어요. 제가 당신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아세요? 하지만 이제야 알겠어요. 아들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아버지, 정말이었나요? 그동안 우리가 말을 잇지 못하는 아들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를 지키려다. 결국 지키지도 못했다. 내가 이렇게 비겁했어. 박정식이 피식 웃더니 주머니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자, 이게 그 50억이야. 이자까지 쳐서 70이야. 전부 내 돈이야, 만철아. 이제 와서. 그 돈이 무슨 소용이야. 아니, 이게 다가 아니야. 내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게 더 있어. 현장 소장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기요. 자재 창고에서 뭔가를 더 찾았는데요. 철거하려던 자재창고 벽 속에서 나온 서류 뭉치. 거기엔 박정식의 모든 범죄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IMF 당시 수많은 기업들의 비자금 세탁 증거, 서류 조작의 흔적, 그리고 이건 경찰에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 소장의 말에 박정식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 이제 끝난 거야. 내 아내가 이걸 여기에 숨겨뒀던 거야. 내가 찾으려고. 이 공사장에서 일한다고 속여서 들어온 거고. 근데 왜 이제 와서? 난 이미 말기암이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래도 죽기 전에 이건 해야 할 것 같아서. 빗줄기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새어 들어왔죠. 아버지, 우리 집에 가시죠. 어머니 유골함. 제가 모시고 있어요. 이제 제대로 된 장례를 다시 치러드려야겠죠? 잠깐.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박정식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의 낡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또 다른 서류 한 장이 나왔죠. 이건 윤희 씨가 남긴 마지막 녹음이야. USB에 담겨 있어.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내드는 박정식. 현장 소장이 재빨리 사무실에 컴퓨터를 가져왔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아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목소리 들리시나요? 이렇게라도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흔들리는 음성. 분명 항암 치료로 지쳐 있을 때의 녹음이었습니다. 당신이 왜 도망 다녀야 했는지 이제야 다 알았어요. 박정식 씨가 모든 걸 불었어요. 제가 찾아가서 조금 윽박질렀더니 잠시 기침 소리가 들리고 이어지는 아내의 목소리. 여보, 우리 아들한테 전해주세요.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당신의 진심을, 그리고 이 비자금 계좌 추적 자료들 검찰에 꼭 전해야 해요. 억울하게 무너진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IMF 때 도산한 수백 개의 회사들 다 이런 식이었다고 해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난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 이 증거들만 전달하면. 박정식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우리를 지키려고 그렇게 혼자 도망 다니고 계셨군요. 아내의 마지막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여보, 우리 다음 생에는 더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미안해요. 당신을 오해했던 거. 녹음이 끝났습니다. 컨테이너 안은 깊은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머니 계신 대로 가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었고 현장 소장이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김 선생님, 이제 우리 회사 정식으로 모시면 안 될까요? 현장 소장으로. 현장 소장이요. 처음으로 그날 밤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니요, 현장 소장님. 제가 계획이 있습니다. 주머니에서 아내의 첫 번째 편지를 꺼냈습니다. 10년간 간직해온 그 편지 뒷면에는 제가 미쳐보지 못했던 글이 더 있었죠. 여보, 당신이 이 편지를 끝까지 읽고 있다면 지하은행에 맡긴 제 적금 통장을 찾아가세요. 결혼할 때 어머님께서 주신 비상금으로 시작한 적금이에요. 20년이면 꽤 큰 돈이 됐을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이제야 보다니. 아들은 편지를 읽더니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걸로 뭘 하실 생각이세요? 건설회사를 차리고 싶구나. 아버지 이름으로요? 아니, 내 어머니의 이름으로. 박정식이 갑자기 기침을 해댔습니다. 그의 얼굴이 핏기 없이 하얗게 변해 있었죠. 만철아, 나도 도와줄게. 내가 아는 업체들 다 소개해 줄 테니. 됐네. 자네 그동안 이제 좀 쉬게나. 병원부터 가야 할 것 같은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박정식이 쓰러졌습니다. 박정식 씨! 박정식 씨! 구급차가 도착하고 정신을 잃은 박정식은 중환자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간암 말기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죠. 병실 앞에서 아들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적금은 제가 찾아놨어요. 3억 2천이. 그래. 어머니 유골함도 모시고 왔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실 수 있겠죠?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빛이 병실 창을 통해 스며들었죠. 그래. 이제 시작이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박정식 씨 보호자분 박정식 씨가 의식을 찾으셨어요. 면회.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서자 산소 마스크를 쓴 박정식이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만철아, 내가 죽기 전에 할 말이 있어. 그만해도 돼. 아니, 이건 꼭 해야 해. 내 아내가, 윤희가 마지막으로 내게 부탁한 게 있어. 힘겹게 손을 들어 베개 밑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는 박정식. 여기 적혀 있는 사람들이 다 나처럼 비자금 세탁에 가담했던 사람들이야. IMF 때 수많은 기업을 망하게 한. 그리고 그 중에는 아직도 잘 나가는 놈들이 있어. 떨리는 손길로 수첩을 넘기는 박정식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윤희가 그러더라. 이 사람들 때문에 무너진 가정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고. 내 남편이. 우리 가족이 겪은 이 고통을 다시는 누군가가 겪지 않게 해달라고. 숨을 고르며 잠시 말을 멈추는 박정식. 산소 마스크 안에서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나 나쁜 놈이었지.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친구도 배신하고. 하지만 내 아내는 달랐어. 그 사람은 끝까지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어. 옆에 서 있던 아들이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분이셨는데 전 아버지를 오해하고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다. 제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제부터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그때 박정식이 갑자기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만철아, 그 건설회사, 내가 가진 건 얼마 없지만 이 통장도 너가 가져가.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심전도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식 씨, 의사 선생님, 빨리요.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박정식은 마지막 미소를 남긴 채 눈을 감았습니다. 정식아,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가에 걸터앉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데 문득 아내의 마지막 편지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당신의 진심을 알아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우리 아들과 함께. 일주일 후 강남의 한 사무실. 김만철 건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네요. 아들이 새로 꾸민 사무실 간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정식이 남긴 통장에는 2억, 아내의 적금 3억, 그리고 제 보상금 10억까지. 아니. 회사 이름을 바꾸고 싶구나. 사무실 유리창에 새겨질 새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니건설. 아내의 이름을 따서 지은 회사 이름이었죠. 어머니의 이름으로. 좋은 생각이에요. 그때 현장 소장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박정식 씨가 남긴 수첩 덕분에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됐대요. IMF 때 비자금 세탁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체포됐다고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검찰 수사로 당시 무너졌던 기업들의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소식. 아버지, 여기 보세요. 아들이 건넨 신문에는 특별수사본부 발표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IMF 당시 비자금 세탁 조직 검거. 고 박정식 씨의 양심 고백과 고 김윤희 씨가 남긴 증거자료가 결정적 단서. 어머니가 해내신 거네요. 눈시울이 붉어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았다. 현장 소장이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사장님? IMF 때 무너진 회사들. 그 회사에서 일하다 길거리로 나앉은 사람들 말이야. 그 사람들을 우리가 채용하고 싶네.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자네가 필요한 거야. 내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지. 한 달 후 유니건설 첫 공사 현장. 이번에 새로 입사하신 분들입니다. 현장 소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IMF 때 무너진 대우건설 출신, 삼성건설 출신. 다들 당시 최고의 기술자들이었대요. 이력서를 훑어보는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20년 전 저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사람들. 그들의 나이가 이제 저와 비슷해져 있었네요. 김 사장님, 현장에서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집안 조사했는데
이거 큰 문제가 있어요. 전달받은 도면을 보는 순간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하 수맥이 예상과 달랐고 이대로라면 공사 전체가 위험했죠. 아버지, 어떡하죠? 이미 계약금도 받았는데. 그때 새로 입사한 기술자 중 한 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20년 전 대우건설에서 비슷한 케이스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특허 기술인데 그 특허 살아있나요? IMF 터지고 회사가 무너지면서 사장됐죠. 하지만 기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순간 모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20년의 세월.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은 단순히 직장이 아닌 자부심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공사는 기적처럼 진행됐고 현장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봐요, 김 반장님. 저녁 무렵 공사장 한켠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퇴근하고 우리 같이 한잔 하시죠. 오늘 제 아들 결혼식 날이거든요.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아들 얼굴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취직하고 월급도 받고. 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여기 와보세요. 저녁 노을이 지는 공사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아들이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앨범 하나가 놓여 있었죠. 이거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거예요. 어제 집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앨범을 펼치자 20년 전 강남 가구점의 전성기 시절 사진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매장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아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그리고 마지막 장. 아내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당신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당신이 왜 그래야만 했는지. 박정식이 찾아와서 모든 걸 불었어요. 당신을 협박했다고, 우리를 해치겠다고 했다고. 손이 떨려왔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좀 더 일찍. 아버지, 여기 마지막 페이지도 보세요. 여보, 이제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아둔 자료들, 언젠가는 당신의 결백을 증명해 줄 거예요.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그리고 당신이 꿈꾸던 그 건설회사 꼭 이루세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의 꿈이 건설회사를 차리는 거였다는 걸. 그때였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현장 소장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IMF 비자금 수사 관련해서 대기업들이 배상금을 내기로 했대요. 그 중에서 우리 유니건설이 우리 회사가 왜요? 피해자 지원 사업 대상 1순위로 선정됐답니다. 어머님이 남기신 증거자료 덕분에 지원금이 500억이라고 합니다.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당신이 해내셨군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공사장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TV 뉴스 취재진이었습니다. 유니건설의 김만철 대표님 계십니까? IMF 피해자 지원 사업 관련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머니의 꿈도 이루어 드릴 수 있겠네요. 어머니의 꿈이라고. 네. 어머니의 일기 마지막 장을 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넘겼습니다. 여보, 제가 꿈꾸는 게 있어요. 당신이 건설회사를 차리면 IMF로 모든 걸 잃은 사람들을 돕는 회사가 되었으면 해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그런 회사요. 뉴스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눈부신 조명 아래서 마이크를 잡는 순간 문득 지난 20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희 유니건설은 이 지원금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IMF 때 일자리를 잃은 건설인들을 위한 재취업 학교를 세우고 그들의 기술과 경험을 살려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인터뷰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기 보세요. 아들이 가리키는 곳에는 새로 세운 현장 가설 사무소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걸린 팻말. 다시 시작하는 당신의 인생. 유니건설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유니건설 신사옥 옥상 정원입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우리는 개업식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인사 말씀 해주세요. 단상에 올랐습니다. 아래에는 IMF의 아픔을 딛고 새 출발한 300명의 직원들이 앉아 있었죠. 20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사업도.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잃은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던 제 아내입니다. 그녀는 떠나면서도 우리를 위해 희망의 씨앗을 심어두었죠. 아내의 영정사진이 걸린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니건설은 단순한 회사가 아닙니다.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새로운 희망을 짓는 회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희망의 건축가입니다.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첫째 줄에 앉은 대우건설 출신 김 기사, 그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우리 회사 기술이사가 되어 있었죠.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우리 모두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을. 태블릿에 저장된 아내의 마지막 영상 편지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여보, 그리고 이 영상을 보게 될 모든 분들 절대 희망을 잃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직원들. 그들의 눈빛에서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작.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옥상 정원의 벚꽃이 흩날리고 저 멀리 새로운 건설 현장에서는 희망의 기초가 다져지고 있습니다. 여보, 이제야 당신의 꿈을 이루었네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걸,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우리 모두가 희망의 건축가라는 걸. 여러분, 오늘도 세상이 준 선물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수많은 김만철 씨가 계십니다. IMF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세상이 준 또 다른 선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